가연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뮤조아 가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 유형 따라하기예요. 파트 2에 있는 파일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신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수험표는 그렇게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본인 자석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자석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자석에 앉으면 감독관이 컴퓨터를 확인해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서 잘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해 보시고 키보드에 딜리트, 백스페이스 여러 가지들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마우스가 잘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열자마자 확인해야 될 게 이 개발 도구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개발 도구를 제가 지웠습니다. 개발 도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누르고 기타 명령을 가요. 그 다음에 리본 사용자 지정, 개발 도구 체크,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개발 도구 탭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씨를 늘 쓰고 함수를 입력을 했을 때 이런 게 뜨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탭 버튼 눌러서 이렇게 인수 도우미가 뜨는지 확인하시면 됐습니다. 이젠 그 다음부터 확인하실 게 없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확인했으면 종료를 하시고 X를 눌러서 프로그램 종료를 한 다음에 감독관이 시험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엑셀 파일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는 여러분들 수험 번호로 된 파일 이름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C 드라이브 OA 폴더 안에 있는 여러분들 수험 번호로 되어 있는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는 시험 40분 동안 시험을 보시다가 본인이 저장하고 다 했다고 한다면 손을 들어서 감독관한테 허락을 받고 X를 누르거나 파일 닫기를 눌러서 종료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도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할 때 감독관을 호출을 하에 프로그램을 재실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 누르시고요. 여기 닫기를 누르시면 돼요. 닫기를 누르면 파일 누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항목에 여러분들이 방금 열었던 파일이 뜰 거예요. 자, 클릭을 하시면 열 텐데 지금은 제가 암호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프로그램을 종료를 했다가 다시 열 때는 암호를 입력하셔야 돼요. 자, 암호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한쪽 모니터는 문제가 보여질 건데 제일 첫 장에 보면 암호가 있습니다. 그 암호를 정확하게 보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냥 실수 없이 프로그램 종료 없이 그대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안전하고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실격사항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격사항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워크시트예요. 워크시트 순서가 1, 2, 3. 지금 이거는 고급 필터는 시트는 기본 값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계산 작업, 분석 1, 2, 매크로, 차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순서도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알고 있던 순서와 다르다 그러면 감독관한테 손들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나는 안 바꿨는데 순서가 변경이 되어 있다. 이게 맞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순서를 변경을 했다 그러면 실격사항. 알겠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꿨다? 실격사항.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추가를 했다? 실격사항. 그 다음에 제거를 했다? 실격사항이에요. 문제에서 제시한 셀에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 이런 데이터를 지우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0점이에요. 실격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 입력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을 할 때는 어느 셀부터 입력이 되는지 보시고 자, 어떻게 입력하라 했죠? 먼저 한영키 눌러서 한글로 바꿔놓고 입력을 하고 어떻게? 탭 버튼 눌러서 오른쪽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그 다음엔 아래 방향으로 그리고 엔터. 입력 과정은 편집을 하겠습니다. 지금 띄어쓰기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영어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셔야 돼요.
한영키 눌러주시고, 자, 영어가 알파벳이 대문자가 한 글자다 그러면 Shift 키 누르시고 가는 게 더 빠릅니다. 데이터 입력할 때 옆에 분들이 같이 동시에 시험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손도 떨릴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처음부터 빠르게 입력하시면 안 돼요. 오타가 많이 나요. 처음에는 어떻게 입력하냐면 이렇게 입력하세요. 몇 글자는. 그러면 손이 떨림이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빠르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반복되는 거예요. 질병 하면 질만 쓰면 되고 엔터. 이렇게 날짜 앞에 2000 빼고 07에서 70 빼고 이렇게. 자, 숫자는요. 0이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0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빠르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타자가 너무 느리다 한다면 이 문제는 제일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 못 풀 수가 있으니까 제일 나중에 푸세요. 알겠죠? 여기서 마지막 글씨를 요거 마지막을 입력을 안 했다. 그러면 0점이에요. 알겠죠? 5점이 배점이 됐는데 그냥 0점이에요. 알겠죠? 오타가 하나라도 있다? 0점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본 작업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끝났어요. 그럼 저장 버튼 반드시 눌러주세요. 저장은 할 때마다 저장해 주셔야 돼. 지금은 여기까지가 저장이 된 거예요. 기본 작업이 가겠습니다. 제가 좀 크게 확장을 했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샥 돌렸는데 시험 보실 때 휠을 돌리시면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 있죠. 여기서 얘를 요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데이터 서식 문제 5문제, 한 문제당 2점.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첫 번째 첫 행 제목을 바꾸는 유형이 나오고요. 병합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 이랬어요. 가로 가운데 맞춤은 요거예요. 문제 세로 가운데 맞춤 하라 그랬어. 이렇게. 알겠죠? 병합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제목 앞뒤. 지금 도서 주문 내역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 하트가.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는데 요거를 콕 찍고 미음 누르고 한자 버튼. 자, 특수문자 제가 여기다가 각각의 특수문자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그거 보시고 어떤 걸 누르면 이런 문자가 있는지 잘 익혀 주셔야 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미음입니다. 탭 버튼 누르시고 하트를 콕. 알겠죠? 또 여기를 콕 찍고 미음 한자 버튼, 탭 버튼 콕.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5 하면 여기서 블럭 잡고 가셔도 되고요. 클릭하고 여기서 하면은 15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나는 불안해. 그러면 계속 저장하시면 돼요. 한 문제 저장, 한 문제 저장. 상관없습니다. 저장은 수십 번 하셔도 돼요. 저장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자, A3부터 요거네. G3 영역은 가로 나왔어. 가로, 세로, 정렬, 균등, 분할 이거는 셀 서식에 맞춤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1 누르고 맞춤 누르셔도 되는데 여기 맞춤에 요걸 콕 찍고 들어가면 빠르게 갑니다. 그럼 맞춤 바로 들어갔죠. 여기가 가로예요. 여긴 세로잖아. 가로, 균등, 분할. 자, 들여쓰기 여기 얼마큼 들여쓰기 하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세로 가운데 맞춤이야. 그럼 세로 가운데 이렇게 확인. 그럼 이렇게 됐어요. 세로 가운데는 요거 누르셔도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셀에 맞춰서 균등 분할이 됩니다. 세 번째 셀 병합하는 문제죠. A4부터 A7 다른 영역이야. 그럼 요거 처음에는 컨트롤 키 안 누르고 그냥 드래그 하시고 다른 영역을 이어서 잡을 거야 할 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병합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A4부터 A10 영역 A4부터 A10 영역은 영역의 이름을 바꾸래요. 여기 콕 찍고 거래처. 자, 엔터 치기 전에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보시고 엔터 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C4부터 여기서부터 D11 여기까지네요. 여기는 쉼표 스타일 요거예요. 요거 콕 또는 오른쪽 바로가기 누르시고 요거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부터 21 영역은 회계 스타일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 없어요. 그럼 요거 누르시고 그냥 회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F4부터
G10 영역은 사용자 지정 서식 컨트롤 1 들어갑니다. 셀 서식 표시 형식 가서 사용자 지정 가요. 자, 날짜거든요. 자, 어떻게 알아 있어? 3월 14일 가로 안에 금요일 표시돼야 돼. 지금 월이 03월이 아니고 월만 M만 남았어요. 여기 YYY는 연도, M은 월, D는 일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바로 쓸게요. 3. 한 글자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가 M이면 뒤에도 D만 남겨요. 알겠죠? 뒤가 14일인데 두 글자인데 앞에 M이면 뒤에도 한 글자. 왜? D만 써도 14일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괄호 열고 금요일은 AAAA예요. AA 세 번은 금, AAA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렀다가 다시 한번 컨트롤에 들어가 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넣어졌죠. 우리가 사용자 지정에서 입력할 때 두 글자 이상인 경우에는 큰 따옴표 안에 두 글자를 묶어줘야 돼요. 근데 다 한 글자씩이니까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A3부터 G11 영역을 모든 테두리는 여기 있죠.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A3부터 G3까지는 위쪽 굵은 아래쪽 테두리. 자, 글씨를 보니까 위쪽 굵은 아래쪽 테두리 요거네요. 그 다음에 F11부터 G11까지는 대각선이에요. 지금 대각선은 컨트롤 1 들어가서 테두리 가서 요거예요. 이렇게. 제가 사실은 되게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문제로 이렇게 한 번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복잡한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 모아봤습니다. 네, 되셨나요? 저장.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 자, 기본 작업 3에는 고급 필터, 조건 서식, 텍스트 나누기 또는 사용자 지정 필터 이런 기능들이 나와요. 근데 고급 필터가 나왔네요. 컴퓨터 관련 교양 평가에서 수험 번호가 2로 끝나고 제 내국민이 내국인이면서 평균이 60점 초과이거나 70점 이하. 조건이 맞네. 그 다음에 모든 필드를 다 갖고 온 게 아니라 수험 번호, 이름, 학교명, 응시날짜, 평균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조건은 20. 여기서 시작. 그래서 G23까지 이 영역에다 쓰래요. 자, 조건이 뭐냐? 수험 번호가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수험 번호를 입력을 해도 되고 요거를 클릭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눌러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그죠? 2로 끝나면 2가 맨 뒤죠. 그럼 앞에 뭐가 와야 돼? 2로 끝나니까 모든 문자가 와야죠. 별 이렇게 문자라서 지금 왼쪽 맞춤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 내국민 컨트롤 C 누르고 바로 필드는 바로 붙였습니다. 내국민이면서 내국민. 자, 끝나고 내국민 이렇게 같은 줄에 쓰셔야 돼. AND 조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균이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평균이 60점 초과. 이거나 그러면 줄이 다르게 써주셔야죠. 70점 이하.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요거를 비워둔다? 안 된다. 이게 이렇게 이거나로 나뉘었을 경우에는 이 조건을 여기도 써주고 여기도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 컨트롤 C를 누르고 찍고 컨트롤 V를 누를게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럼 조건이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필터할 필드를 미리 입력. 어디다가? 지금 미리 입력인데 지금 고급 필터 시트에 A3 셀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래요. 근데 미리 갖고 와야 돼. 지금 뭐냐면 수험번호, 이름, 학교명. 이게 순서가 좀 다르네요. 수험번호, 이름, 학교명, 그 다음에 응시날짜 평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컨트롤 C 3개만 잡고 A3을 찍고 컨트롤 V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응시날짜 평균 제가 찍고 컨트롤 키 눌렀어요. 컨트롤 C 누르고 이렇게 뭐죠? 수험번호, 이름, 학교명, 응시날짜, 평균의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검색하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은 결과를 다른 워크시트에 할 거예요.
자, 일반적인 보는 유형이 아니죠. 근데 일단 이런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결과가 있는 데이터 범위에다가 그러면 일단 블럭을 잡고 갈게요. 고급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여기 뭐냐면 목록이나 선택 영역에서 열 레이블이 들어있는 행을 알 수 없어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난 그래도 사용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본 작업 3에 가서 내가 가지고 올 데이터 범위가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범위예요. 알겠죠? 이걸 가지고 올 거야. 자, 조건 범위가 뭐야? 다시 가요. 조건 범위는 내가 방금 입력한 거 이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 콕 찍고 얘를 필터할 거야. 되셨어요? 확인. 그럼 됩니다. 이거 좀 어렵죠? 이렇게 나왔대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같은 워크시트라서 그냥 커서 놓고 고급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읽어서 여기다 가져올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결과가 어디다 하는지 되셨나요? 그러면 저장.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계산 작업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계산 작업을 제일 나중에 하세요. 아까 데이터 입력도 제일 나중에 하라고 했는데 데이터 입력은 더 나중에 하세요. 알겠죠? 입력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수식을 잘 보이기 위해서 화면을 많이 확대를 했고요. 자, 첫 번째 문제가 태어난 요일이에요. 이 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 요일을 구할 거야.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태어난 요일을 이 영역에 표시하시오. 그죠? 월요일이 1번인 형식. 이 날짜가 월요일이 1번인 형식으로 표시해.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형식으로 표시해. 근데 표시 형식이 뭐냐면 4월 30일 가로 열고 요일까지 표시할 거예요. 이건 뭐 아까 데이터 서식 지정한 거랑 같은데? 복잡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4월, 여기 4만 추출하려면 이 날짜에서 연도, 월, 일에서 연도만 추출할 거야? 그럼 year 함수. 월만 추출할 거야? month. 데이만, 일만 추출할 거야? day. 근데 월과 일이니까 month, day 함수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수, 요, 일, 목, 요, 일, 요일을 표시할 거야. 그건 weekday 함수를 가지고 합니다. 자, weekday부터 갈게요. weekday. 자, weekday 함수는 뭐냐? 이 날짜에 대해서 serial number, 이거는 1년 번호 날짜를 말한다 그랬고요. 지금 월요일이 1번인 형식이기 때문에 콤마를 합니다. 자, 쉼표를 누르면 1번이 뭐야? 일요일이 1번이야. 근데 월요일이 1번인 건 2번 형식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3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월요일이 1번이니까 월화수. 이건 수요일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숫자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수요일로 표시할 거야. 그래서 뭐가 나왔냐? 추주 함수가 나왔어요.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얘를 수요일로 바꿀 거야. 어떻게? 추주 함수를 통해서. 추주 선택해. 추주 여기 있네. 탭 버튼. 자, 추주는요. 마법사에서 입력하는 게 가장 쉽고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마법사 갑니다. 찍고. 요거 아니에요. 추주 찍고 fx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더. 그럼 3번이야? 그러면 value 3에 들어가는 값이 나오겠죠. value 1은 이 값이 1일 때. 자, 1번이 뭐라 그랬어요? 월요일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월요일을 씁니다. 그 다음에 탭 버튼 눌러요. 2번은 뭐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써야 돼. 7번까지 써야 돼. 왜? 요일이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돼 있으니까. 지금 마법사를 이용하는 이유가 큰 따옴표를 자동으로 넣어줘요. 실수를 하지 않아. 정답을 보여줘. 확인. 되셨나요? 자, 이제부터 앞에 4와 30을 써서 여기다 연결할 거예요. 아, 지금 여기 복잡하니까 여기다 클릭할게요. 지금 여기 앞에 4월을 가져올 거야. 누가 할 거야? month 함수가 할 거야. month. 어디? 이 날짜에서. 이렇게. 연결할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만 보면은 수요일이 됐어요. 근데 4월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큰 따옴표 월 쓰고
and 그러면 4월까지 됐어요. 30일을 가지고 계서 day 함수를 들어갑니다. 자, 얘를 클릭. 그러면 day에서 30만 잡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choose 함수와 day 함수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day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1이 와야 돼. 그래서 and. 그 다음에 문자니까 여기서 1이 오는데 1만 오는 게 아니라 수요일 앞에 괄호까지가 되어 있어요. 이 괄호 문자로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 and.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뭐야? 뒤에 가로 붙이고 뒤에 가로만 연결하면 돼. 자, 그러면 맨 뒤에 여기다가 가로를 연결하면 돼. 되셨나요? 되게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강의 한 2번 돌려보시고 제가 쓴 방법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3개가 묶여 있는 거예요. month, day, 그 다음에 choose와 weekday를 통해서 요일을 표시한 거예요. 앞에서부터 푸셔도 되지만 우리가 choose weekday 들어가는 거를 먼저 확인하고 먼저 choose weekday는 마법사를 이용해야 되니까 뒤에 복잡한 걸 먼저 풀었습니다. 2번 갈게요. 자, 2번 유형 이렇게 HLOOKUP이나 VLOOKUP 나오는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됩니다. 공연 코드 요거를 가지고 코드 1, 코드 2 표를 이용해서 공연 종류를 여기다 표시해. 공연 종류는 이 표에서 찾을 거고 규모는 여기서 찾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과값이 뭐냐면 괄호 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AND 연산자를 사용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게 VLOOKUP이고 어떤 게 HLOOKUP인가? 세로 방향이에요. 세로 방향으로 찾아줘. 이건 VLOOKUP이야. 누가 봐도 V야. 짠, 짠, 대칭. 그죠? 자, 이 표를 볼게요. 가로 찍 HLOOKUP. 되셨어요? 요거예요. 자, 그러면은 VLOOKUP을 통해서 공연 종류부터 가겠습니다. VR 탭. 그러면은 제가 마법사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볼게요. 지금 찾으려고 하는 값이 이 표의 왼쪽 표에서 찾을 거잖아요. 그 CMO인데 공연 코드는 C22631이야. 다르네. 그럼 글자 크기를 맞춰줘야 돼. 왼쪽 앞에 제일 첫 번째 문자이기 때문에 left 함수가 나왔습니다. L2만 쓰면 됩니다. 탭 버튼 어느 거 여기서 쉼표 1 이렇게. 그러면 12631에서 C만 잡힌 거예요. 그 값을 여기서 찾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마법사를 이용 안 하고 바로 입력하면 시간이 더 단축이 됩니다. 근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법사를 갈 건데 이거 찍고가 아니고 내가 VLOOKUP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V를 찍고 FX 들어가시면 돼요. VLOOKUP에서 찾을 문자가 C라는 문자예요. 요거는 lookup value는 C고 요 콕 찍어요. 테이블 어레이 표 범위를 넣을 건데 자, C를 찾을 거야. 어디서 공용 코드 여기서 찾을래. 근데 누구 추출할 거야? 그럼 이걸 추출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는 수식을 여기다 입력해서 복사를 할 건데 수식이 입력이 되면 이 셀이 같이 바뀌지만 따로 참조된 표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F4 눌러서 고정을 합니다. 알겠죠? 자, 컬럼 인덱스 넘버 뭐죠? 지금 내가 찾으려고 하는 열은 이건데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는 이름이 지어져요. 그럼 나는 두 번째 열을 갖고 올 건 이가 되는 거야. 레인지 루거 뭐죠? CMO 정확하게 다 있어? 그러면 0. 그럼 확인. 그럼 콘서트가 구해졌어요. 알겠죠? 근데 콘서트랑 뒤에 이 소형을 다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ND를 써요. AND. 그 다음에 괄호가 있어요. 괄호 문자 연결하고 또 함수 연결할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HL 이렇게. 자, 이번에는요. 요거 1, 2, 3 숫자인데 공룡 코드 숫자 어떻게 하래? 마지막 문자. 이거죠. 그러면 write가 들어가죠. write. 요거 콕 찍고 콤마 1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 write로 잡힌 이 값을 여기서 찾고 나는 얘를 추출할 거야가 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얘는 숫자만 잡혔는데 이 숫자를 여기서 찾아서 나는 이 값까지 추출할 거기 때문에 표를 한 번에 잡았어. 따로 떨어져 있어. F4 눌러. 쉼표. 자, 그 다음에 뭐냐. 아까는 열번호인데 이번 행번호. 이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2예요. 알겠죠? 나는 소형, 중형, 대형을 가져올 거야. 2. 정확하게 1, 2, 3이 맞나? 1, 2, 3.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그러면 쉼표 0. 자, 근데 답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와.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들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비루겁에서 찾으려고 하는 CMO, CMO, CMO. 그죠? 그러면 얘도 1, 2, 3에 돼야 되잖아. 이거 숫자를 볼게요. 지금 가운데 맞춤 돼 있는데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클릭을 해서 가운데 맞춤을 다시 눌러서 해제를 해요. 오른쪽 맞춤이야? 그럼 이거 숫자야. 근데 hlookup으로 제가 fx 누르고 가겠습니다. hlookup으로 찾은 값이 만약에 숫자라면 이게 큰 따옴표가 안 넣어졌을 건데 큰 따옴표 1이에요. 이건 문자란 얘기죠. 문자를 숫자랑 대입할 수가 있나? 안 돼. 그럼 어떻게? 이 문자를 숫자로 바꿔줘야 돼. 그걸 누가 할 거야? 이 문자 1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숫자로 바뀝니다. 그럼 답이 바뀌었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 가로를 넣어줘야 되니까 맨 뒤에다가 and 큰 따옴표 가로를 넣어줍니다. 알겠죠? 여기서 수식 입력할 때 이렇게 복잡해지면 여기 수식 입력줄에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좀 작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다 셀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를 좀 복잡한 것만 구성을 했어요. 강의로 보여주고 싶어서 교재에 있는 풀이대로 풀어도 아마 100%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꼭 강의로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꼭 혼자서 꼭 풀어보시고 네, 3번 가겠습니다. 저장할게요. 3번 시험 구분. 시험 날짜를 이용해서 시험 날짜의 일자 5, 6, 8, 15 이 값이 5의 배수야 라고 물을 거야. 5의 배수면 정기시험 아니면 상시시험은 그러면 여기서 데이를 가지고 이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값이 보니까 이렇게 일자만 잡혔잖아. 그죠? 근데 이 값이 5의 배수야 라는 값은 어떤 함수를 통해서 물어볼 거냐면 MOD 함수를 가지고 할 거예요. MOD는 나머지 함수. 5의 배수인지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값을 5로 나눠. 이렇게. 알겠죠? 5로 나누면 이렇게 0이 나왔어요. 그럼 0이 되어 있는 값들이 5의 배수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if문에다가 집어넣고 이 식을 if에서 물어볼 거예요. if. 방금 5의 배수가 뭐라고요? 이 값이 0이야? 라고 물어볼 거야. 알겠죠? 0이면 뭐냐면 정기 시험이야. 아니면 상시 시험이야. 가로 닫고. 자, 제가 마법사를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우리 if문은요. 이렇게 돼요. 조건문 쓰고 조건문은 이 값이 뭐야? 라는 조건. 그 다음에 쉼표 구분. 조건에 맞을 때는 이 값. 아닌 때 요 값이에요. 쉼표로 구분합니다. 인수는 이렇게 세 개를 인수를 해요. 조건식, 참값, 거짓값. 이렇게 돼요. 알겠죠? 물론 여기 if 찍고 fx 들어가면 마법사를 쓰면 조건 쓰고 바로 글씨를 입력하시면 돼요. value if true, value if false 안에 이렇게. 그 다음에 복사. 되셨어요? 이렇게. if문은 중복된 if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if가 다른 함수랑 섞여 있는 if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 표를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단위 값이 입력이 돼 있고 국어, 영어, 수학 각 행마다 국어, 영어, 수학이 숫자가 입력이 돼 있고 총합이 여기 있네요. 국어, 영어, 수학이랑 과목별 지정 단위를 이용해서 총합 여기다가 총합을 계산하래요. 자, 총합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각각 이 지정 단위를 곱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아이고 이거 못 찍네? 요거 곱하기 이거를 하란 얘기야. 근데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이용하란 얘기예요. 자, 함수 쉬운 함수 나왔죠. sum 합계 구하는데 product 곱하는 함수. product는 곱하기고 sum은 합계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sum product 함수를 보면은 array 1, array 2 범위를 넣어줘. 알겠죠? 첫 번째 범위는 요 범위예요. 국어, 영어, 수학. 쉼표. 두 번째는 뭐야? 이걸 넣어주는 거야. 따로 떨어졌어? 얘는 그냥 복사인데 얘는 바뀌는 게 맞지만 얘는 따로 떨어졌으니까 바뀌면 안 돼. F4.
끝. 이거예요. 간단하죠? 범위를 넣어주면 각각에 맞는 단위가 지금 세 단위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 때문에 각각 단위 값을 곱해서 더해주는 함수가 sum product 함수입니다. 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아주 쉬운 함수가 되죠. 알겠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저는 지금 계속 복사해서 결과를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은 다 계산하고 복사하시면 돼요. 뒤에 점이 와야 돼. 49점 어떻게 문자를 연결할 거야. 함수랑 문자 연결 and 쓰는 거죠. 제가 문제들을 제가 어려운 것만 여기다 갖다 놓는 바람에 and 연산자 쓰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보통은 시험 보실 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까지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네, 5번 문제. 네, 5번은 D38셀에 값을 입력을 할 건데요. 문제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이용해서 1차, 2차 모두 45 이상. 여기도 45 이상 찾고 45 이상 찾고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45 이상인 데이터를 찾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계가 네, 이 합계가 지금 요거 각각의 합계를 말하는 거고요. 합계가 평균 이상인 직원의 비율을 구할 거예요. 비율은요.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45 이상인 것과 평균 이상인 개수를 세서 전체 개수로 나눠주는 부분 나누기 전체로 계산하는 게 비율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서식이 백분율로 미리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우린 서식은 건들지 않습니다. 이미 서식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서식을 바꿀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뭐부터 구해줘야 되냐면 45 이상과 평균 이상인 것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count ifs가 왔고요. 그 다음에 average가 왔어요. 자, 카운터도 있는데 카운터는 전체 개수를 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쯤이면 알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카운터는 조건 없이 전체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근데 여기는 조건을 지정한 개수를 구하려면 count ifs 함수가 필요합니다. 입력을 하겠습니다. count. 네, 지금 이거를 다 입력하셔도 되고 방향키로 내려도 되고 count ifs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 이 상태에서 탭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네, count ifs는요 마법사에서 작성하는 게 더 편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평균 이상인 조건을 쓰려면 뭔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법사가 더 편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Ctrl A 또는 여기 함수 삽입 버튼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조건 범위, 지금 count ifs를 보면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조건을 찾고 범위 안에서 조건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1차 시험에서예요. 그럼 1차 시험에서 이렇게. 그리고 45 이상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할 때는 여기다가 양옆에 큰 따옴표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마법사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콕 찍으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넣어집니다. 자, 두 번째 2차 시험에서 45 이상인 조건을 썼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8개. 제가 데이터를 전부 다 45 이상인 데이터만 썼네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이 합계 범위에서 뭐를 찾을 거냐면 평균 이상인 걸 찾을 거예요. 마법사를 하려니까 지금 다음 칸 가야 되는데 안 가지네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는 탭 버튼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평균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다 average를 쓸 거야. 지금 여기서 함수를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오타를 낼 수도 있고 타자가 느리거나 이럴 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할 때는 셀에서 직접 입력하는 게 더 빠릅니다. 자, 일단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버리지 안에 뭐를 넣을 거냐면 이 범위를 넣을 거예요. 자, 가로 닫을게요. 자, 답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상태로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큰 따옴표를 완성을 하려면 확인 누르셔도 되고 다른 거를 콕 찍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0이 나왔어. 왜 0이 나왔지? 0이 아니잖아. 그죠? 일단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에버리지 함수와 같이 count ifs나 count나 sum if나 이런 함수가 같이 나올 때 조건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0이 나와요. 그럼 0이 나오면 어디가 잘못된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물론 0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입력하는 게 더 빠르겠죠. 자, 지금 여기 에버리지를 보면
큰 따옴표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에버리지는 함수예요. 근데 큰 따옴표 안에 묶여 있으니까 이게 함수로 인식을 한 게 아니라 문자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로 인식하는 거를 함수로 인식을 하려면 뒤에 있는 큰 따옴표를 지워주고 여기 앞에다가 붙일게요. 살아났어. 어떻게 알았지? 지금 빨강색 가로. 지금 함수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상태로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는 연산자와 큰 따옴표로 묶인 연산자와 함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연결된 게 아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쓰죠? 앰퍼샌드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큰 따옴표를 하기 귀찮아서 큰 따옴표를 잊어버릴 수 있어서 마법사를 이용한다면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마다 큰 따옴표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함수 부분에서는 이 부분만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 함수와 연산자는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예요. 자, 그러면 300%가 났어. 300%가 아니라 아직 전체에 대한 비율을 구해줘야 되니까 전체를 안 나눠줬거든요. 지금 3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전체를 나눠주기 위해서 맨 뒤에다가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를 쓸게요. 카운터. 자, 이렇게 직접 입력하다 보면은 이 연로비가 좁다 보니까 수식이 이렇게 숨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스크롤을 이렇게 당겨서 확장을 시켜주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수식 입력주에서 직접 입력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카운터에 들어가는 범위는 뭐냐? 지금 문제에서 조건에 들어간 범위가 이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1차 시험, 2차 시험 합계를 언급을 했지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 이름 범위를 넣는다? 물론 값은 똑같이 나오죠. 카운터는 숫자 문자 구분하지 않고 전체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값은 똑같지만 답은 틀릴 수가 있어요. 지시사항에 있는 필드에 관련된 범위를 넣어줘야 돼. 알겠죠? 근데 자연스러운 거는 이 합계 범위가 자연스럽습니다. 정답도 지금 36 제가 지금 잡다 보니까 여기가 숨겨져 갖고 37행이 안 보였어요. 그래 갖고 여기까지만 잡았거든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직접 입력을 했고요. 지금 여기가 다 37행까지라서 그 다음에 가로를 닫을게요. 카운터에 들어가는 범위는 문자 숫자 구분을 안 하지만 지시사항에서 언급된 필드 내에서 지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1차 시험 넣어도 되고 2차 시험 넣어도 되고 합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교재 안에서는 제가 합계 범위를 넣었습니다. 자, 엔터 칠까요? 그럼 38%가 나왔죠. 일단은 부분 나누기 전체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장하시고 분석 작업 1 들어갈게요. 네, 분석 작업 1 문제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자격 취득 구성원 현황 이 표에서 등급은 필터, 자격증은 행, 추가 인원수는 열, 그 다음에 값세는 수수료의 평균과 인원수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어느 위치에 만드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H3 이 셀부터 시작을 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피벗 탭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블럭을 예쁘게 잡고 가던가 아니면은 지금 보면은 제목과 표가 이렇게 공백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커서를 놓고 컨트롤 A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커서만 놓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네, 커서를 놓고 갈게요. 이메일 셀 아무 데나 놓고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 놓고 가시면 안 되죠. 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표 안에 커서를 놓고 삽입 메뉴에 있어요. 삽입 피벗 테이블. 자, 그러면 이런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첫 번째 표 또는 범위 선택에 지금 방금 인식이 된 그 표 범위가 들어갔네요. 만약에 잘못 잡혔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서. 그 다음에 지금 위치를 보니까 새 워크시트가 있고 기존 워크시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 H3 셀은 기존 워크시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새 워크시트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새 워크시트에 잘못 만들었을 때 가져오는 방법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인 누르게 되면은 지금 기존의 워크시트 왼쪽에 시트 1이라는 워크시트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지금 새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잘못 만든 경우에는 실격사항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 워크시트에 있는 걸 모르고 다 작성을 한 다음에 분석 작업 1로 옮기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분석 작업 1로 옮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 워크시트를 삭제 누르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모르고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차렸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분석 작업 1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피벗 테이블 만든 영역 안에 커서를 두고 피벗 테이블 분석에 피벗 테이블 이동을 누릅니다. 네, 어디? 여기. 분석 작업 1에 H3 셀에서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딱 누릅니다. 그러면 H3 셀에서 피벗 테이블이 시작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없어져야 되겠죠? 이게 있으면 실격사항이에요. 여기서 오른쪽 바로가기 누르시고 삭제를 누르시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지금 근데 또 다른 워크시트 삭제해도 실격이니까 지금 새로 잘못 만들어진 워크시트를 삭제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윤곽 표시가 떴고 필드 목록이 떴죠. 피벗 테이블 윤곽 안에 커서를 놓으면 지금 이 필드 목록도 만들어지고 피벗 테이블 분석과 디자인 탭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커서를 이렇게 피벗 테이블 영역 밖으로 갖다 놓으면 사라지죠. 다시 놓으면 나타납니다. 이 필드 목록도 X를 눌렀는데 여기 표시에 필드 목록을 선택하면 나타납니다. 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문제 있는 거를 차례대로 끌어다 놓으시면 되죠. 지금 등급은 필터, 등급은 필터 놨더니 H3에서 시작을 했는데 H1으로 갔어요. 필터는 피벗 테이블 영역 2칸 위에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자격증 행.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고 2칸 위에 필터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추가 인원수는 10. 네, 추가 인원수는 지금 숫자 데이터가 넣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값에 수수료의 평균. 기본값은 합계로 계산이 되지만 평균 바꿔야 되고요. 인원수의 합계. 지금 일단 수수료의 평균은 변경을 해줘야 되고 인원수의 합계는 기본값이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바꾸는 방법은요. 여기에서 값필드 설정 가서 여기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 데이터 영역 위에서 이것도 다 수수료예요. 이것도 수수료, 비어 있어도 다 수수료. 오른쪽 바로가기 누르시면 값 요약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 평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기본 틀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차례대로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은 일반적으로는 결과 그림을 보여주지 않지만 최근에는요. 결과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처럼 만들어라 라고 나왔다고 하네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기본 첫 번째 문제가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 자, 피벗 테이블 분석과 디자인 탭은 뭔가를 바꿔주는, 꾸며주는 거. 여기 있죠. 테이블. 그러면 요거 이름들, 필드 이름이 나타나고 뭔가 표 형식의 피벗 테이블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추가 인원수는 지금 추가 인원수가 지금 1, 2, 3 이렇게 숫자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숫자들을 그룹화를 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룹화하는 방법 두 가지. 요거 커서를 여기 영역 이외에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잡고 오른쪽 바로가기 누르시고 그룹 들어가거나 아니면 피벗 테이블 분석에 선택 항목 그룹화를 가시면 됩니다. 자, 시작, 끝, 단위가 다 나왔죠. 시작이 1이고 끝이 20이고 단위가 5입니다. 자, 근데 지금 끝은 제가 19인 값을 20으로 입력을 했더니 여기 앞에 체크가 해제가 됐어요. 근데 1은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된 거죠. 근데 1은 여기 체크의 표시는 자동 표시야. 자동 표시는 뭐냐면 이 화면 크기나 뭐 어떤 설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시작은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항상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체크 해제하셔야 돼요. 항상 1이란 얘기예요. 체크가 해제가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러면 1에서 5까지, 6에서 10까지 이런 식으로 그룹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빈셀 표시. 지금 빈셀이 많죠? 자, 빈셀은 어디 가서 하느냐? 피벗 테이블 분석의 옵션 또는 오른쪽 바로가기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죠. 자, 이거 들어갈게요. 자, 빈셀은 별 표시. 자, 별이 8번 별이 아니네요. 미음 누르고 한자 버튼 누른 별이에요. 요거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8 누르셔도 됩니다. 자,
빈 셀 표시,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자, 우리 옵션에서는 할 수 있는 작업이 이거와 이렇게 요약 및 필터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까지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단축을 하려면 문제를 보면 행과 열의 총합계는 해제하시오를 했거든요. 그럼 체크를 해제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뛰어넘으면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할게요. 자, 확인 버튼. 그럼 그룹화가 되고 그 다음에 별이 표시가 됐고 레이블이 병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기호가 지금 어느 영역에 있냐면 열 영역에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평균 수수료 합계 인원수 옆에도 다 있지만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평균 수수료 그 다음에 합계 인원수 이렇게 열방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행으로 바꾸래. 그래서 행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평균 수수료의 표시 형식. 자, 지금 평균 수수료의 표시 형식은 이 값들이에요. 이 값들, 그 다음에 이 값들, 이 값들 다 이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 대하 상자에서 만약에 값필드 설정이 없고 셀 서식이다 그럼 이걸 다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지금 평균 수수료 부분을 블럭을 다 잡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값필드 설정은 이 영역 어떤 영역 안에서든 상관없이 커서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딱 누르면 여기 뜹니다. 그럼 값필드 설정의 표시 형식 가도 되고 이건 단축키 이렇게 그러면 셀 서식이 뜨고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표시예와 동일하게 표시에는 15,000인데 15,000 콤마가 돼 있어요. 콤마 이렇게 쉼표 1000단위 쉼표가 되어 있고 뒤에 원이 있습니다. 그럼 원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샵 콤마 샵샵샵 하셔도 되고 샵 콤마 샵샵 0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단 0일 때 0 표시했다면 샵 콤마 샵샵 0을 하셔야 돼요. 하긴 그러면 이렇게 다 바뀌죠. 자, 등급은 기사만 표시될 수 있게 지금 등급이 모두가 표시가 됐는데 기사만 표시될 수 있게 만약에 다른 여러 개다 그러면 체크하고 여러 개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지금 하나의 항목이에요. 그럼 기사만 선택하고 하기. 그럼 기사만 필터가 됐어요. 자, 행과 열의 총합계 해제하기 위해서 옵션 가서 여기 가서 체크 해제해도 되지만 디자인 탭에 가서 여기 가서 행과 열의 총합계 해제 누르시면 다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요거죠. 피벗 테이블 스타일 역시 디자인 탭이고요.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있는데 1번이에요. 그럼 이게 1번이거든요. 1번. 우리가 번호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끝번호를 보시고 6번, 13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번호를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 있는 걸 다 풀었죠. 그리고 2급 피벗 테이블은 문제 있는 지시사항에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 피벗 테이블 한 문제에 이렇게 많은 지시사항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그냥 문제 보자마자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지 시험 보러 갔을 때 피벗 테이블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다 여기다 끌어 모았어요. 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럼 피벗 테이블이 끝났죠. 최근에 나온 유형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최근에는 이렇게 정답 그림을 보여주고 임의로 알아서 끌어다 놓는 유형이 출제가 됐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시사항이 있는데 어느 게 행이고 어느 게 열인지 알아야지 끌어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기존 있는 여기부터 시작인데 시작 위치가 H3 셀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요 두 칸 위에 필터가 지금 등급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이렇게 이 방향의 자격증이 있고 추가 인원수가 이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죠? 요 방향은 지금 여기가 가스산업 요게 뭐냐면 가스산업 기사가 이 방향이 행방향. 지금 5, 6행에 걸쳐진 행. 그러면 이거는 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 인원수는 열이 되는 거고 그럼 감 영역에 평균 수수료와 합계 인원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이 행방향이죠. 이렇게. 만약에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끌어다 놓으세요. 그러면 같은 방향이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일단 행과 열이 어느 쪽인지 그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분석 작업이 갈게요. 자, 데이터 통합 기능이고요. 지금 표 하나만 나와 있고 지금 빈 셀이 있어요. 자,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에 대한 도착지가 공항 또는
선착장으로 끝나는 2020년, 2021년, 22년, 23년의 합계를 여기다 계산해. H2부터 시작. 그러면은 공항 또는 선착장으로 끝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여기 필드, 요 필드가 표시될 부분이라서 여기다 입력할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비워두고 여기다 입력할 거야. 공항으로 끝나 그럼 별 공항. 그다음에 선착장으로 끝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같이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굳이 안 쓰고 갈게요. 딴 잡고 갑니다. 그러면 이 조건은 따로 이거랑 다르기 때문에 입력을 해줬지만 이거는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안 쓰고 데이터 통합으로 가요. 자, 뭐를 구하라 했냐면 합계를 계산하래. 참조 범위는 요거 도착지부터 내가 추출할 2023년 데이터까지 다 놓고 추가를 누릅니다. 자, 중요한 게 이거죠. 내가 왼쪽 열을 기준으로 가져올 건데 지금 요것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또 다 갖고 와야 되죠? 그러면 첫 행을 체크하는 거야. 알겠죠? 글씨를 입력을 안 했지만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끝. 되셨어요? 저자. 그리고 일반적인 유형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다른 문제집을 보고 연습하시면 되고 지금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어려운 부분은 요거대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매크로. 자, 매크로 하기 전에 개발 도구가 있는지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개발 도구 탭 먼저 꺼내 놓으셔도 됩니다. 개발 도구 탭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매크로를 시작을 할 거고 매크로 할 때는 어떤 매크로인지 먼저 보시라 그랬죠. B11부터 E11 영역에다가 총계를 계산할 거야. 무슨 얘기야? 노출수 총계, 클릭수 총계, 남자 총계, 여자 총계를 여기다 계산할 거야. 알겠죠? 근데 문제가 자동 합계 기능을 사용하래. 간단해. 자동 합계 기능은 그냥 여기 가서 요거 누르시면 돼요. 알겠죠? 블럭을 내가 여기다 할 거야. 블럭 잡고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 합계가 자동으로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커서는 여기다 놓고 간다고? 안 된다고. 다른 데를 찍고 시작.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이렇게. 자, 매크로 이름 봅니다. 매크로 이름이 총계예요. 총계. 네, 아무것도 안 건드려요. 만약에 이게 다른 곳으로 바뀌어져 있을 리는 없지만 만약에 다른 곳으로 돼 있다 그러면 현재 통화문서 선택해 주셔야 되고 확인. 그 다음에 내가 여기도 할 거야. 지금부터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동 합계 이거거든요. 합계. 만약에 평균이야 그럼 여기서 평균 고르지만 그냥 합계야. 이렇게. 해제. 개발 도구 기록 중지. 그러면 방금 합계 계산하는 것만 기록이 됐고요. 자, 이번에 뭐 해야 돼? 버튼 만들 거야. 버튼은요. 개발 도구 삽입 요거 단추를 가지고 A13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다 만들 거예요. 미리 영역을 알고 가는 게 실수를 줄입니다. 요거죠. 요거 양식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간혹 이거 클릭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러면 버튼이 안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우리 다른 버튼이에요. 내가 만드는 매크로 버튼 요거예요. 자, 여기 찍고 이거 안 찍혀? 그럼 여기 살짝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Alt 키를 반드시 누르셔야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총계 확인. 근데 그 다음에 얘 맞춰야지. 맞췄잖아요. 안 맞춰졌어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버튼 이름을 바꾸는지 보셔야 되는데 텍스트를 총계로 입력이라고 해서 콕 찍고 블럭 잡고 딜리트 누르셔도 되고 바로 글씨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매크로가 바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알겠죠? 첫 번째 매크로 끝. 두 번째 A3부터 E4. 여기요? 여기에다가 셀 스타일을 지정할 건데 황금색 강조 4로 적용하는 매크로 가져갈 거예요. 자, 홈 탭에 가서 황금색 이건가? 네, 이걸로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미 황금색 강조 4는 알고 온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찍고 매크로 기록 갈게요. 셀 스타일이라는 이름을 지정하고 어떻게 하라고? A3부터 E4 영역을 가서 황금색 강조 4 블럭 잡혔죠? 블럭 해제 개발 도구 기록 중지. 알겠죠? 매크로 기록 중지. 그 사이에 내가 서식이나 계산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번에는 사비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사각형, 직사각형을 가지고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B13, C14 여기다 할 거예요. 사비 도형의 사각형의 요거 직사각형. 자, 여기다 그릴 건데 찍고 Alt키 누르고 짠! 여기가 안 맞춰졌어요. 아직 공백이 있죠. 이거 그대로 놓으면 감점입니다. 이렇게 끌어서 반드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버튼 위에 글씨를 쓰나요? 세일 스타일로 쓰래. 세일 스타일. 네, 썼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 아니야. 매크로가 지정이 안 됐잖아. 그럼 매크로를 지정할게요. 어떻게? 오른쪽 바로 가게 매크로 지정하는 거예요. 자, 셀 스타일이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또 질문하시죠. 분명히 현재 통합문서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열려있는 모든 통합문서예요? 지금 이건 뭐냐면 내가 제작한 매크로 목록이 보여지는 곳이에요. 근데 매크로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디다 저장한 거야? 현재 통합문서에 저장이 됐는데 이건 현재 통합문서든 어디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매크로 위치예요. 알겠죠? 확인, 콕, 끝. 되셨나요? 만약에 내가 매크로 잘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처음에 여기다 계산은 빈 셀이었죠. 빈 셀은 그냥 블럭 찾고 지우고 그냥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글씨를 막 바꿔? 그러면 안 돼요. 매크로 버튼 누르는 순간 실행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크로를 꼭 확인하고 싶다 할 때는 색깔을 바꿨잖아요. 그럼 색깔을 채우기 없음을 하거나 임의의 색으로 바꿔요. 이렇게. 그 다음에 눌러줘. 같은 서식으로 바꾸고 난 뒤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우시면 안 돼요. 요거 지우고 나서 모르고 매크로 바로 버튼 눌렀다 그러면 실행 취소가 안 돼. 알겠죠? 자, 저장합니다. 자, 차트. 차트 콕 찍고 이 차트 디자인 탭을 갖다 놓고 시작합니다. 전체 데이터가 차트에 들어갔네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는 건데 지금 데이터 선택하겠습니다. 자, 뭐지? 과목별로 지금 과목별인데 과목별로 초등학생 수, 중등학생 수 계열과 과학, 음악, 미술 항목만 표시되도록 그러면은 범례 항목과 가로 항목을 다 지우셔야 돼요. 자, 안전하게 지우시려면은 이거부터 지우고 이쪽을 지우는 게 맞아요. 어쨌든 근데 가로 항목을 지우더라도 행렬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행렬 전환을 해서 이걸 지우고 다시 행렬 전환해서 이렇게 지우는 방법이 있고 또 교재대로 이 항목을 먼저 제거를 하고 행렬 전환을 해서 필요 없는 거를 다 제거를 하고 난 뒤에 요거만 남았죠? 다시 행렬 전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목을 지우려면은 범례 항목 계열로 가지고 와서 지워야 된다는 거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확인. 네, 두 번째 차트 종류는 표식 데이터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지금 전체적인 차트 종류를 변경할 거라서 차트 종류 변경 바로 갑니다.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데이터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요거죠. 요거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 다음에 초등학생 수 계열의 표식 모양을 삼각형으로 변경하시오. 지금 초등학생이 파랑색, 그죠? 그러면은 파랑색 더블 클릭하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타나고요. 계열 모양이라서 여기로 가요. 여기 있어요. 표식 옵션. 표식 모양을 삼각형으로 변경 이렇게. 만약에 표식 크기 그 다음에 표식 채우기 표식 테두리 여기서 다 하시는 거예요. 자, 레이아웃 지금 여기 보면 빠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9번 네, 레이아웃 9번은요. 여기 첫 번째가 1번이고 그럼 이게 9번이 되거든요. 그럼 9번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기타 과목 학원 현황으로 입력. 그럼 선택하시고 여기 콱 찍고요. 엔터.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여기다 찍고 16 엔터. 세로 압축. 이게 세로 압축이에요. 세로 압축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바로 보이시죠? 쭉 옵션에서 하시는 거고요. 최대값이 3만입니다. 그러면은 지우시고 3 딴딴딴딴 엔터. 가로축 교차.
자, 가로축 교차는 지금 이게 가로축 교차예요. 지금 여기를 보면 가로축 교차가 0에 되어 있는데 5,000으로 해줘. 그러면 가로축 교차 값을 5,000으로 해줘. 그러면은 여기서 5,000 하면은 교차 값이 5,000에 이렇게 가로 항목이 나열이 되죠. 기본 주 가로 눈금선. 지금 이게 기본 주 가로 눈금선이에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가서 눈금선 가서 기본 주 가로 체크되어 있는 걸 해제하시면 됩니다.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은 나타나게 해. 이렇게 새로운 눈금선의 너비는 지금 새로운 눈금선의 너비 요거 새로운 눈금선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눈금선이니까 여기 가서 테두리죠. 테두리니까 여기 가서 하시는 거고요. 테두리 눈금선 너비는 1포인트로 1 엔터. 여기에 대한 색깔이 요 선에 대한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색깔 지정을 해 주시는 거고 주황 강조 2. 네, 요거네요. 이렇게 대시 종류. 대시 종류는 사각 점선. 네, 이렇게 그림 영역은 지금 여기 차트 영역이고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이게 차트 제목이고 이게 세로 갑축, 그 다음에 범례, 가로 항목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그림 영역. 채우기, 테마색, 주황, 강조이. 채우기 가서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주황, 강조이가 아까 이거였던 것 같은데 80% 더 밝게 요거 이렇게 차트 위치를 차트 위치 차트 이동 가서 새 시트 가서 차트 여기 1 없애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만들 때 어떤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1번을 놓쳐서 2번부터 했다고 한다면 이 색깔들이 다 다시 다른 색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색 변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차트 색깔은요. 그냥 랜덤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색깔 지정한 부분은 항상 이 색깔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랜덤입니다. 지금 볼까요? 이게 파란색인데 여기 색깔을 보면은요. 자동으로 색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볼까요? 이거는 지금 색깔이 자동이 아닌 거죠. 색깔이 딱 선택이 돼 있는 거잖아. 그죠? 단색 채우기로 돼 있죠. 색깔을 문제 안에 있는 대로 색깔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단색 채우기가 되고 나머지 색상은 건들지 마시고 자동으로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네, 차트는 여기까지. 네. 네, 이렇게 기출 유형 따라하기 모든 문제를 다 풀이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40분 동안 시험을 보시는 거고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20분 안에 끝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되게 복잡한 걸 넣었기 때문에 아마 40분이 벅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대한 40분 안에 연습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어려운 유형이 나와도 잘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 저장이 됐다 그러면 감독관 손 들고 나가세요 그러면 종료하세요 그러면 요걸 X를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합격 점수가 70점이기 때문에 웬만큼 실수하지 않고선 70점을 다 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맞아야 될 거는 요거 알겠죠? 이렇게 분석 작업도 무조건 맞으셔야 되고 매크로 차트도 맞으셔야 돼요. 계산 작업에서 실수하시면 실수하실 수 있어요. 계산 작업이 40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걸 다 맞고 계산 작업에서 최대한 난 세 문제를 맞겠다라는 마음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열심히 연습하세요.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